잠깐만. 아시는 분 순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왜요? 왜 바꾸시나요? 네. 네. 되게 냉혹한 세계인데 이 지금 장편 개봉 순서로 지금 네 앉으셨습니다. 네. 맞죠? 작품 가나다순이라고 생각했는데. 작품 가나다순? 그것도 맞아 떨어지나요? 네, 절묘하게 그 작품 제목을 그러니까 사람이 잘 지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편 개봉 순서로 지금 이렇게 그 여러분들 앞에 앉으셨는데 먼저 인사를 드려야겠죠? 네, 제일 먼저 개봉 제목이 여름이 지나가면인데 지금 오늘 진짜 춥지 않아요? 아직도 여름이 안 지나갔어요. 계속 극장에서 관객분들을 만나고 계시죠? 네, 감독님께 이렇게 또 이렇게 단편까지 이렇게 그 파묘에서 같이 만난 기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최저 기온이 0도더라고요. 네. 아마 여름이 다 지나간 것 같고, 저는 오늘 보신 영화 아마 첫 번째 상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맥북이면 다대주요는 2016년도에 촬영을 했고 2017년도에 공개가 돼서 그 한 해 좀 영화제를 돌고 그렇게 했던 어떤 저의 데뷔작입니다. 네, 그게 끝인가요? 그러고 몇 편의 영화를 더 찍었고 뭐 여름이 지나가면 네, 네. 올해 만나 뵙게 돼서 네. 기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름이 지나갔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 시상 시즌이 돌아오면서 청룡 영화상 후보에 오르셨잖아요.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후보에 오는 소감은 엄청 기쁘고 감개무량하고 그냥 열심히 박수 치다가 오려고요. 네. 아니 감독님 혹시 수상을 하시면은 약간 이 자리가 예행 연습이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수상 그런 거 제가 혹시 모르지만 잘 준비해서 가겠는데 큰 네. 기대는 안 하고 되게 열심히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그 잘 준비해서 가실 3670의 박준호 감독님 청룡 영화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3670의 감독이자 두 번째 보신 영화 은서의 박준호 감독입니다. 저도 이렇게 또 오랜만에 단편 영화를 다시 틀게 돼서 너무 좀 기분이 좀 사실 제 영화 보는 게 너무 좀 버겁고 힘든데 또 참으면서 또 사실 다른 새 작품 같이 보려고 저기서 봤거든요. 중간에 또 있어가지고 다 네. 보실 수밖에 없었겠네요. 백화가 마지막에 쓰면 나갔을 텐데. 그래서 덕분에 그래도 오랜만에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청룡영화상 후보 선정 소감 지금 경합을 벌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병계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 못하시는 척 하셨는데 그 V영화상 시상식 때 그 수상소감 완전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멘트 경합. 두 분 어느 분이 수상하실지 저희 다 지켜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또 홍희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항세희 감독님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 번째 보신 자유로의 연출을 맡은 황슬기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단편 틀고 좋은 작품들이랑 같이 상영해서 너무 기쁘고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은 아직 굉장히 많은 관객분들이랑 만날 일들이 요즘 지금 한창 바쁘실 때죠? 이제 홍이 개봉 한 달 차 돼가지고 틈틈이 관객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첫 장편으로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만나는 하루하루. 일단 너무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신나고요. 제가 첫 장편을 2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제 개봉까지 딱 2년 걸려가지고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는 게 정말 즐겁고
설레는 일이구나를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엄하늘 감독님은 이분들이 그러니까 개봉 선배 네. 지금 아직 개봉을 못 하셨어요.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일주일 개봉을 앞둔 감독님은 지금 어떤 기분일지 인사와 함께 네.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지막 순서 엄한입니다. 일단은 저도 되게 간만에 단편 섹션 감독님들하고 한 자리에서 영화를 본 것 같은데 제 영화 일단 좀 많이 당황했고요. 감독님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그 앞에 재밌게 보고 있다가 내 영화가 나오니까 순간에 그래서 그렇긴 한데 아마 개봉하면 저도 나아질까요? 나아질까 물어봤는데 답변을 어느 분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개봉하면은 좀 네, 선배님 좀 어떤가요? 개봉하면 좀 살림이 나아지나요? 뭐 아마 지인들끼리 좀 했던 얘기인데 저 개봉하고 제 영화 한 번도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진짜요? 봤습니다. 네. 왜요? 내가 그걸 보면 자신감을 잃어서. 제가 근데 그 편집을 하면서 영화를 몇 번 보셨죠? 100번 정도 봤어요. 100번? 진짜 네, 거짓말 안 보고 100번 정도 봤는데 대사를 다 외우거든요. 눈 감고 해도 그다음 대사를 따라할 정도로 외우고 있어서 그 GV를 하거나 이 내용을 떠올리는 데는 문제는 없었으나 이 영화를 보고 바로 직후에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 자신이 없어서 아마 영화제 때 GV 없는 회차 때 아무도 몰래 구석에서 본 적은 있고요. 그때서 네. 봐야 되니까 아마 개봉하고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좀 약간 특이하신 것 같죠, 박준호 감독님? 개봉하고 한 번도 안 봤다. 저도 썩 보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할 게 없거나 이제 전 시간에 뭐 이렇게 뭐 지방 갔는데 이제 뭐 빨리 도착을 해서 밖에 2시간 앉아 있긴 좀 뭐하고 그냥 또 제가 광주극장에서 봤었는데 네. 광주극장이 뭐 600석이래요. 그래서 800석인가? 아무튼 뭐 그래서 그 큰 극장에서 800석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영화를 본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극장 시스템이 어떤지 관찰하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본 적은 있긴 해요. 근데 저도 웬만하면 피했습니다. 근데 관객들이 어느 장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굉장히 민감하게 다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 어둠 속에서도? 네, 약간 당황스럽거나 그게 아니면 좀- 궁금하기는 한데 이제 사실 그거를 알고자 그 괴로움을 버티느니 네. 이제 보고 온 사람한테 이제 그냥 물어보는 게 어디서 웃더냐, 많이 웃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낫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럼 다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되게 저는 감독님들이 다 보시는 줄 알았어요. 황슬길 감독님은. 저도 초반할 때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안 봐도 되겠다 싶었는데 개봉 날 가서 극장에 가서 봤습니다. 제 홍이가 조금 쑥스럽지만 어쩔 수가 없다랑 같은 날 개봉을 관객분들이 어쩔 수가 없다로 들어가실 때 저는 홍이를 보러 역관으로 들어갔던 기억을 하면서 개봉 첫날에 어쨌든 많이 봤지만 세상에 첫 나온 작품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개봉날 예매해서 가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쟁작도 진짜 굉장히 좀 중요하네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다를 외칠 때 굉장히 좀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벅차오르는 그 감정을 안고 극장으로 들어가는 그 기분. 감독님 세 분께서 어떻게 네. 하는지 좀 저는- 힌트가 되셨죠?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하고 같이 개봉하고요. 후보냐? 네. 일단 관심 좋아요 지수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불안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화를 작년 겨울에 찍었어요. 2월, 3월까지 찍었는데 제가 이 영화를 제작 지원을 영화제에서 받아서 8월 초까지는 상영본을 제출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후반작한테 굉장히 좀 분주하게 작업을 하긴 했는데 이제 무사히 그래도 완성에 가까운 모습으로 상영을 하고 이제 저도 시스템 체크를
했는데 그 뒤로 엄청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컷 하나만 살짝 더 잡고 저기 계시는데 편집 기사님은 한 번만 나왔죠. 컷 하나만, 씬 하나만 이렇게 자잘하게 수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영화제에서 자주 보면서 반응은 그래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진짜 컷 하나만, 그 숨결 하나만 이렇게 계속 편집 감독님한테 요구를 하실 정도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감독님 작품 보면은 그 숨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호흡을 내뱉는지가. 그래서 아마 계속 체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주일 남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처음 감독님 뵈신 분들은 꼭 너와 나의 5분 네,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이 모이신 감독님이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기자이고 이렇게 개봉하는 영화들이나 영화제에서 영화를 보면서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좋은 영화를 보면 많은 관객들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암울했던 시절에는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게 관객들이 문제가 아니라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끼리 창작자들끼리 교류가 좀 많으면은 활기가 생기더라고요. 서로의 영화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없을 때도 있었어요. 안타깝게. 근데 최근 들어서 저는 아까 이제 윤가은 감독님, 김보라 감독님 이제 그 얘기를 했던 때처럼 다시 이렇게 약간 F4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느끼세요? 네, 활기가 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감독님들이 다른 분의 그러니까 본인 영화는 이렇게 이제 내 영화는 진짜 못 보겠어 이러면서도 다른 분들 영화는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황슬기 감독님이 이 중에 한 분의 감독을 3-4번을 극장 와서 보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좀 왜 그렇게 보셨는지 본인 영화는 잘 안 보려고 하시면서 네, 어쩔 수가 없다 몇 번 보셨죠? 안 봤다. 안 봤어. 안 봤습니다. 안 본 게 아니라 경쟁작이라.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봤고 네. 개봉 이후에 제대로 본 영화가 아직 없고 세계의 주인 바로. 아, 네네. 제가 장병희 감독님 여름이 지나가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극장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까이서 뵈서 너무 귀가 빨개지셔가지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떨리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뵀거든요, 이렇게. 네. 저는 그 자유로를 2018년도였나 그때 한예종 졸업 상영회 때였나 제가 그때 봤거든요. 그때 제가 맥북 찍고 금순 선배님하고 이렇게 영화제를 돌고 나서 금순 선배님이 그때 아마 임승기 감독님의 그 같은 애였죠. 그래서 그때 초청을 받아서 가서 그 같은 섹션 봤었고 뭐 당연히 김정영 배우님이나 다 그때 실제로 뵙기도 했었고 저는 뭐 그 영화를 아주 오랫동안 좋아하고 있었지만 하여튼 뭐 저도 사실 뵙고 인사 나누는 건 처음이거든요. 네. 하여튼 뭐 저도 뭐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홍이를 안 보셨군요. 홍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봤습니다. 장편 다 봤습니다. 네. 너무 잘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준호 감독님은 네. 사실 제가 자유로를 오셨다는 졸업영화제 제가 스텝으로 참여했었어가지고 영화제 스텝으로 근데 이제 제가 약간 네. 한 학번 후배 기념이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졸업영화제 준비하는 스텝이었어가지고 저희가 그때 제가 스폰팀 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폰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극장을 막 객석수를 늘리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자유로가 추천작 섹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제목은 사실 꼭 영화를 보지는 못했었는데 네, 오늘 보신 거군요. 네, 오늘 네, 그래서 네, 봤습니다. 네. 감흥을 좀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자유로 자유로 일단 김정영 선배님 너무 일단 인상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홍이와 이렇게 괜히 이렇게 연결지어 보게 됐는데 아무래도 네, 보다 네, 보니까 맞아요. 약간 어쨌든 좀 지독한 모녀 관계가 이제 유사하게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고 그게 그 지독한 면을 되게 잘 표현하신 것 같다. 마지막에 이제 그 친구가 전화 뺏어가지고 엄마 그만 괴롭히라고 엄마도 냅두라고 할 때 되게 속이 짜릿하더라고요. 시원했다. 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영화를 보면서 대신 읽었을 때 되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진짜 스텝으로 참여를 하셨다가 이렇게 또 같이 개봉을 한 네, 약간 그 동지애로 이 자리에 저도 뭐 다 사실 네. 그래서 그때 저도 약간 우러러보던 감독님이었고 네. 경기 감독님도 저희 또 같은 배급사 선배님으로서 먼저 이제 네. 개봉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장동희 감독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다. 그래서 진짜 유튜브에 올라오는 여름이 지나가면 쥐비 제가 다 봤거든요. 어떻게 쥐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 공부 좀 하려고. 집요하시네요. 네. 네, 뭐 그래서 되게 저에게 또 약간 선배님이 좀 우상 같은 네. 분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연결고리들이 좀 생기는데 감독님만 오늘 하늘색 옷을 파스텔 톤을 입고 오셨어요.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어떤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같은 학교 동문이시고 네, 동문이시고 네, 한예종. 같은 지역 네, 학연 지연 다 연결돼 네, 그러면 학연 지연으로 얽히신 분들 중에 좀 인상적으로 좀 생각하셨던 분 아니면은 영화가 있으셨어요? 그 사이에? 네, 다행히도 세 분 다 좋아하는 작품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학생이었을 때 아직 학교에서 변성기 좋아해가지고 또 네, 레전드 단편. 네. 감독님 기억 못하실 것 같은데 작년에도 잠깐 상영회 때 그래서 네, 말씀 팬이고요. 네. 여름이 지나가면도 작년에 이제 정명희 감독님 어떻게 만났는데 술자리였는데 다음날 오전 10시 상영도 오라고 근데 또 늦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늦게 들어갔는데 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는데 되게 뭐랄까 울렸어요. 네, 마음이. 네, 네. 가- 네. 감독님 어차피 10시 안 보실 거여가지고. 네. 그때가 처음 봤다는 그때 전주였고 그때 쥐도 연매차인데 그때 한번 아 그때 보셨어요? 아 네, 같은 조건이시고. 영화 네. 앞에 안 보여요. 그냥 막 이렇게 가리고 옆을 보이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앞을 못 봅니다. 제가. 약간 본인의 영화를 공포 영화처럼 즐기시고. 네. 네. 영화를 못 보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인연들이 촘촘하게 얽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 모두 술자리 아니면 학교에서 보신 걸로 네, 좀 약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상영한 영화는 감독님들의 단편으로 봤을 때는 진짜 첫 번째 단편은 아닌 작품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제 그 아무것도 내가 어떤 관객이랑 만날지 아니면 내 영화가 정말 어떤 관객에게 가닿을 수 있을지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을 완성을 해서 극장에 걸렸을 때 그 흥분과 짜릿함은 진짜 오늘 이제 보시면서도 그때 기억들이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좀 약간 2017년 이 영화를 만들었던 2020년 그쯤으로 좀 돌아가서 공개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감독님 먼저. 네. 선배님. 네. 제가 스텝은 한 1년, 2년 정도 했을 때 어떻게 시나리오를 쓴 게 선정이 돼서 제작 지원에 그 찍은 영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텝을 하면서 그 알게 됐던 선배님들을 스텝으로 꾸리고 많은 이제 조언을 듣고 도움을 받으면서 막 많이 기대서 찍었던 영화인데요. 찍고 나서 이게 물론 장편도 그랬고 항상 확실히 없거든요. 제 영화에 보다가 막 내 실패가 너무 크게 보여서 제가 영화를 못 보거든요. 다 모든 장면이 다 별로인 건 아니지만 한 장면 겨우 넘어가면 그 다음 씬에서 막 고개를 못 드는 거죠. 내 실수가 다 보이니까. 근데 뭐 주변에서는 어차피 영화는 한 번만 보는 거니 아무도 눈치 못 챌 거다라고 말해주는데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맥보이면 다대주를 편집하고 영화제를 막 내기 시작했는데 그 자신감 있게 낸 게 아니고 그냥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내면서 그때는 거의 마음을 비슷한 기분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반 정도는 접었어요. 내가 영화를 만드는 게 길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평택에서 뭐 반도체 공장 배관일 좀 오래 했거든요. 네네. 그 일을 하면서
막 이제 쉬는 시간에 앉아서 영화제 뭐 발표가 났나 보고 있는데 그때 뭐 전주가 탁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아 그냥 원래 3개월 일하러 왔는데 6개월 일해볼까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고 그 다음 달에 뭐 어떤 뭐 부산 평화영화제 그게 어쩌면 저한테 제일 첫 영화제였는데 그게 발표가 되면서 이게 좀 모르겠어요. 믿을 수 없었던 그때는 마음을 많이 접어놓은 상태였다 보니까 그렇게 관객 만났는데 어떻게든 제 기대보다는 더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장편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막 제가 뭐 걱정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모든 영화는 가편을 보면은 마음을 반 정도 접다가 네. 나중에 뭐 다시 펴지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맥북이면 다되지요가 제가 기억하기로도 진짜 많이 좋아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동진에서 그 땡그랑 동전상이라는 상을 받았거든요. 그 정동진의 그러니까는 아카데미로 따지면 아카데미 거의 그 가장 높은 상에 해당될 정도로 정동진에서는 관객들이 모든 걸 만들기 때문에 그 정도로 호응이 좋았었고 실질적으로 좀 수상 운이 좋으셨었어요. 그 이후로. 네. 그래서 반도체 일을 접어도 되겠다 그때 마음을 먹으셨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도 있었고 그 한 여름쯤 되면 한 두세 달 정도 그래도 이제 좀 거기 아는 분들이 있어요. 뭐 소장님도 알고 그래서 두세 달 바짝 땡겨오면 별로 이제 소일거리하면서 1년을 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여름이냐면 촬영하고도 그 다음에도 했었고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여름에는 한 4개월 정도 했었고 그 뒤로는 뭐 그냥 뭐 지역 안에서 그냥 소비를 줄이기로 마음 먹어가지고 소비를 줄여서 살고 있습니다. 보통 단편을 보고 굉장히 여러분들도 단편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고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좋은 단편을 보면 저는 맥북도 그런 이제 인상을 받았던 작품이었는데 보통은 그 단편과 좀 결이 비슷한 장편을 만들어서 이 감독이 역시나 이런 작품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씨앗을 본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 약간 그 씨앗이 다르게 자란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여름이 지나가면을 보면 오늘 여러분들도 맥북 보시면서 좀 많이 좀 공감하셨을 텐데 씁쓸하죠. 그 나이대 어떤 폐경기 여성이 자기 비애를 겪는 그 순간을 그 어떤 시기를 통과하는 작품을 그리는데 굉장히 코믹하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근데 감독님 원래 그렇게 웃기세요? 뭐 오면서 코믹이라는 표현은 조금 저기 하긴 한데 이게 저한테는 되게 자조적인 이게 내용이다 보니까 그 코믹이나 이 어떤 그걸 이렇게 저 스스로 안에 진수 역할이었던 게 저가 투영됐다고 치면 그걸 어떻게든 이 영화의 무드에서 나중에 영화 끝났을 때 뭔가 이게 그 웃음이 되게 순수한 웃음이라기보다는 씁쓸하거나 혹은 그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조소였다든지 뭐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걸 뭐 어떤 코미디의 장르로 보여지기를 바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씁쓸한 그 웃음과 더불어서 약간 저는 이제 감독님의 본격적인 좀 코믹의 장르를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약간 그런 씨앗도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올해 좀 약간 잔상이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많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준호 감독님은 그 은서라는 작품이 사실은 3670을 처음 보신 분들한테는 계속 이제 안 본 채로도 언급이 됐던 작품이에요. 왜냐면 그 비슷하게 경계인이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사회에 발을 붙이려고 하는 그건 그냥 어떤 것에 소속이 되어 있더라도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 출발선에 선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일 텐데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북한에서 탈북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비애를 정말 현실적으로 그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작품은 분명히 좀 약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을 것 같았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 작품 만들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좀 작품을 만드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에 두 이야기 다 그때 같이 시나리오를 썼거든요. 3670의 이제 모태가 되는 그때 사실 이제 저의 야심찬 이제 프로젝트가 그때 이제 학교 휴학하고 장편 영화 시나리오를 써보고 싶은데 3670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거기에 나오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탈북자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보고 들었던 또 이제 겪어왔던 일들이 많이 영화에 많은 영감을 주었는데 그때 느꼈던 걸 가지고 내가 야심차게 탈북자 이야기로 옴니버스인데 그걸 섞어가지고 제가 그때 저기 이냐리투 감독님의 바벨에 푹 빠져 있을 때여가지고 구조적으로 이제 좀 네. 그 바벨과 같은 영화를 내가 만들어 보리라 좀 큰 야심을 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3개를 썼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은서고 또 하나가 이제 3670의 모태가 된 철준이에요. 그래서 다 30분 정도, 40분 정도 사이즈의 단편 영화 시나리오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썼는데 이걸 이제 현실적으로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 단편 하나 찍자 해서 졸업 작품으로 이제 은서를 찍었습니다. 아 그럼 다 사람 이름이었던 거예요? 은서, 철준. 그럼 한 명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이름 모르겠어요. 뭐였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도 생각 안 나세요? 이야기는 생각나요. 이야기 살짝 얘기해 주시면. 그게 제일 스케일이 크고 네. 사실 어쩌면 또 가장 흔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탈북자 스토리인데 이제 약간 이제 40대 이제 남매 탈북자 이야기인데 이제 이제 오빠와 여동생인데 이제 그 여동생이 너무 갑자기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북한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냥 고향 한번 네.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 교회 같은 데서 이제 가끔 이렇게 무슨 선교 트립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중국 국경지대에 이렇게 보내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생기는 약간 뭐 첩보 플러스 그러다가 뭐 스파이로 몰리고 막 이런 되게 스펙터클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국경 가서 찍어야 되거든요. 네. 그 엔딩이 이제 마지막 국경에서 고향을 보면서 아무것도 두만간 넘어에 고향을 보면서 끝나는 스토리여가지고 그건 못 찍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완전 접으신 건 아니죠? 근데 많이 접었어요. 네. 네. 굉장히 특이한 구조. 근데 감독님이 굉장히 단편으로 그 영화제에서 각광을 받았던 반면 감독님은 또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영화를 좀 만든다라고 했을 때 좀 좌절감 이런 게 네. 있다고 한번 저한테 맞아요. 토로한 적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이제 만들고 졸업 작품을 만들고 이제 그 감독님 졸업하신 2년 후에 저도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진짜 그래도 감사하게도 영상원 그 추천작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영화 좀 풀리려나 보다. 드디어 내가 영화제 좀 좋은 데도 가보고 하려나 보다 했는데 그때 추천작 그 심사위원분이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이랬거든요. 네네. 근데 다 선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를 추천작으로 왜 뽑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되게 저도 큰 좌절감을 느끼면서 내가 이제 내 영화가 좀 닿는 게 맞나? 좀 의심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때 그래서 이 영화를 처음 이제 디아스포라 영화제 이제 개막장이 돼가지고 거기서 처음 릴리즈를 했었는데 저도 사실 병기 감독님처럼 막 제 영화 막 모든 컷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좀 괴로워하는 편이거든요. 그때 임순례 감독님을 만난 거예요. 개막식에서. 그래서 제가 감독님 붙잡고 물어본 적 있어요. 저 진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 영화 계속 만들면 나아지나요? 임순례 감독님한테.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계속 내 작품에 불만족해가지고 너무 불행한데 영화를 만드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너무 궁금하다. 임순례 감독님이 되게 그냥 쿨하게 그냥 나이 먹으면 괜찮아져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 좀 믿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임순례 감독님. 네, 임순례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 나이 먹으니까 여러분들 다 괜찮아질 거예요. 네. 홍이 보신 분 계세요? 아직도 절찬리 상영 중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저는 보면서
감독이 진짜 독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의 감정을 그러니까 끄집어내는데 밀어붙이잖아요. 그런 힘을 좀 느꼈거든요. 근데 감독님을 저는 만난 게 기억하는 걸로는 술자리에서 만났어요. 뒤풀이에서 다른 이제 그 영화제. 근데 너무 착하신 거예요. 진짜 그냥 우리가 봐도 그냥 처음 딱 사람 보면 아 이렇게 선한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영화랑 사람이 약간 분리되는 사람. 가끔 이렇게 영화의 파격과 일치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진짜 좀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화제가 된 자유로가 오히려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런 결이랑도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두 작품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긴 하구나. 어떤 그 우리가 많이 돌아보지 않는 중년 여성들의 삶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어떤 결들이 있는지 펼쳐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님의 관심사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자유로를 타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또 자유를 만들었던 감독님의 또 심정과 어떤 또 이제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유로는 제가 그 학연 지연 계속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학교는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조금 늦게 들어가서 졸업을 미룰 수 없겠다 싶어서 입학과 동시에 자유로 시나리오를 졸업 작품 시나리오를 썼고 그 당시에 택시 운전하는 여성분의 딱 반나절을 그려야겠다 졸업 작품으로 라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작품 만들다가 졸작 만들 시기가 돼서 이때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시나리오 써서 무사히 영화를 찍었고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저의 주된 테마, 오랜 테마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될 저의 테마는 중년 여성이어서 일하는 중년 여성 그리고 그 이제 제가 중년이 되다 보니 이제 노년 장년 여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로에서 좀 그걸 좀 친구 관계로 중년 여성들의 우정과 어떤 그 짧은 반나절을 통해서 좀 표현하고 싶었고 거기에 희노애락도 담기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감독님 작품 속에 그러니까 홍이를 보면은 임술래 감독님의 얘기는 다 틀렸죠. 그러니까 나이 들면 괜찮아지는 일은 없는 건 거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감독님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저는 그 생각을 들었어요. 감독님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본인이 영향을 받았던 영화들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모티브로 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해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아까 이제 바벨 얘기하셨지만 진짜 델마 루이스 생각 많이 났었거든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 택시가 감독님한테는 델마 루이스의 썬더버드 같은 게 아니었을까. 뭔가 탈출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항상 감독님한테도 있지 않았을까. 감독님의 그 영화와 삶은 어떤 자리로 꿈꾸고 계시는지. 기자님이 정확히 보신 대로 델마 루이스 한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빌어오겠다라는 생각보다 그 뭔가 질주에서 어딘가로 나아가고 싶은 그 욕구와 욕망을 좀 자유에 조금이라도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시 진짜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래서 저 자유로도 2016년, 17년 이때 만들었던 작품인데 와 오랜만에 보면서 되게 패기 넘친다 이러면서 나 젊었다 이러면서 봤던 것 같고 좀 어쨌든 돌파해 나가는 에너지를 자유로에 좀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는 어떤 순간을 그냥 이렇게 질러버리는 어떤 힘 그거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런 딸은 아니신 거죠? 그 엄마한테 계속
돈을 그렇진 않은데 제가 이제 또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는 딸은 못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냥저냥 지내는 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사실 엄마한테 네. 착한 딸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제법 모범생으로 엄마 말 잘 들으면서 큰 딸이어가지고. 단편부터 장편까지 그렇게 엄마와 딸 사이 그런 굉장히 미묘한 부분들을 조금 다른 색깔로 계속 좀 꾸준히 그려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엄하늘 감독님의 세계는 저한테 제일 먼 세계예요. 이렇게 그 아름다운 멜로, 가슴 아픈 멜로 이런 영화들을 최근에는 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너와 나의 5분이 장편으로 이제 개봉을 하는 걸 보면서 어쩌면은 그 불씨가 꺼지고 있는 극장에서는 불씨가 꺼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멜로의 세계, 그 가슴이 굉장히 콩닥콩닥하는 진짜 설레잖아요. 멜로 영화 보고 나면은 되게 죽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아직 살아 있구나 이런 느낌, 세포 살아 있는 거 느끼는데. 그런 영화를 만드셨는데 그 단편에서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던 세계라는 생각이 들었고 관찰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독님에게 그 피터팬의 꿈은 어떻게 시작된 영화고 그리고 그 당시 만드실 때 또 어떤 좀 생각들이 있으셨는지. 일단 이 영화를 만들려고 결심했던 건 좀 꽤 됐던 것 같아요. 2017년이었던 것 같은데 영화 스태프 일을 하는데 촬영이 거의 다 강원도 깊숙한 산 속에서 촬영 분량이 많았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그 청량리에서 타서 영동선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기차를 타고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 좀 많이 잦았는데 이제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 가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일로 쭉 가면 그래 바다 나오고 정동진 나오고 그러다가 생각난 게 어릴 때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랑 아니면 친구랑 제일 친한 친구랑 바다가 놀러 가는 그런 얘기를 한번 써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시트콤 중에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너무 잘 알죠. 네. 거기 네. 용산이었나요? 네. 영삼이. 영삼이. 네, 영삼이가 애들하고 패기 좋게 낭만을 찾아 바다를 가는데 네네. 발에 유리 찌고 돈 뜯기고 처음에 이런 거 구상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가려다가 제가 또 이제 약간 얘기 길어질까 봐 짧게 하면 너와 나의 5분을 엄청 예전에 썼는데 못 찍어서 5분 드릴게요. 5분. 너와 나의 5분의 영화를 되게 예전에 썼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건 영화를 못 만들겠다 싶어서 버려뒀는데 어쨌든 그 영화에 키워드기 요소가 있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그 후로는 어쨌든 단편 영화 지금 찍게 됐고 이제 이런 상황 배경이면은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이제 그 기차가 바닷가 옆에서 이제 강릉 바다 쪽으로 가는 씬이 있는데 어쨌든 이 친구들이 초반에 강릉에 도착